네,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5월 5일 오늘은 제100주년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2년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쓰고 어린이날을 제정 1923년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한 이후 꼭 100년이 됐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어린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처음이시죠? 네. 먼저 KBC 광주방송 시청자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뵈니까 왠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강주에 가서 직접 만나봐야 되는데 하는 서운함도 들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이제 여의도 국회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더 자주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오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꼭 지켜주시고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자녀가 둘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살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에요. 아이고 한참 어린이날 예쁠 나이죠. 어린이날 선물은 주셨나요? 뭐 주셨나요? 뭘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네. 첫째 아들 녀석은 야구를 요새 너무 좋아해서 야구공을 준비를 했고 네. 둘째 딸은 아직 시계가 없어가지고 맨날 엄마하고의 약속 시간을 아빠하고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손목 시계를 준비를 했죠. 정치권에 오시기 전에는 KBS 아나운서로 쭉 워킹맘이셨고 네. 보면은 아나운서,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세 보이는 이른바 그런 직업인데 그렇다고 또 뭐 힘들지 않은 거는 또 아닐 것 같고 좀 거창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뭐 어떤 건가요? 어떤 게 제일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투쟁이어야 될까? 네. 무언가 자꾸만 싸워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과도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여성으로서 워킹맘이긴 하지만 네.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네. 남편이 시인이기 때문에 정말 전업주부처럼 아이들의 육아를 다 담당을 해줘서 네. 제가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제 남성들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생기면 좋겠고 네. 각자가 다 일을 하는 이제 그야말로 네. 같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인 거라면 네. 누구 때문에 일을 한다, 내가 안 해도 될 걸 한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네. 서로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맞벌이구나 이렇게 네. 인식의 전환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디 가서 워킹맘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남편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맞벌이를 하는 정말 워킹맘들은 네. 늘상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내 꿈을 향해서 나도 그냥 일을 하는데 남편은 죄인의 마음을 안 갖는데 왜 엄마들은 꼭 죄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네. 이 부분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얘기 좀 해볼까요? 상임위가 네. 언론과 방송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위로 가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가 네. 우리 두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을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정말로. 네. 2017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돕겠다고 이제 KBS를 그만두고 나갔던 네. 그 순간부터 제 목표는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장 오늘 죽더라도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네. 내가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러려면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 영역에 가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인권
또 아동 학대 문제들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그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 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 사회의 약자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약자는 이제 어르신들 혹은 장애인 그리고 또 아동이 한 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로 갔습니다. 어린이 인권 얘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을 봤더니 21대 국회 전반기에만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7건이나 대표 발의하셨고 이 가운데 4건은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던데 뭐 이렇게 많이 발의를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법안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아쉬워요. 근데 현재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만 소개해드리면 아동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종합 실태조사 주기를 5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즉 더 자주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산후조리 도우미들로 인한 아동학대 그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 제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 제한을 통해서 엄마들이 산후조리 도우미들에게 마음을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법안이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방교육들을 아이들이 받는데 이게 그냥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에게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가해자인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법이 하나 통과가 됐고요. 마지막 4번째는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하는 연령이 18세였는데 이것을 5년 연장하는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7건 발의하셨는데 4건은 통과됐고 3건은 지금 뭐 상임위 계류 중인 건가요, 그러면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제 못다한 숙제인 거죠. 이제 하나는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인데 그야말로 학대를 발견하고 또 방지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시스템이 지금 다 분절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가 될 것이다 해서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학대가 지금 보면은 보호자들로 인한 학대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분리가 됐을 경우에 아이들은 이제 전학을 가든지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학교로 이 가해자인 보호자가 찾아와서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비밀 전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이 전학을 시킬 수 있게 동의 없이도 그래서 그 법안이 현재 올라가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아동권리보장원들이 지금 설치가 됐는데 각 시도별로 설치될 필요가 있어서 시도별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아동복지법 개정안 외에도 좀 열거를 해보면 뭐가 좀 많은데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보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2건 등등 해서 영유아에서 아동, 청소년까지 뭐 아주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법안들 발의하기 위해 말씀하신 대로 국회 뭐 보건복지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아동 권리나 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특별한 뭐 계기나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인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요. 특히 영유아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각 자체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렇다면 아동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어른들이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정치권으로 따지면 표가 없다 보니까 네. 국회 안에서도 잘 챙겨지지 않는 것 같고 이슈와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그냥 묻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슈를 끝까지 잡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네. 들어서 아이 엄마인 제가 나서야 되겠다. 그 소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인 제가 나서야겠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경험이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도 이거 2건 대표 발의하셨던데 네. 이건 또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아동들이 부모님이 없거나 네. 혹은 학대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분리됐을 때 누군가가 이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고요. 전문 가정 위탁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 이 아이를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입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입양은 네.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런 경우에 가정 위탁 제도라는 거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네.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가정위탁 제도를 활용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 부모님은 똑같은 부모님이지만 어떤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네. 보통의 엄마 아빠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제도를 이 부모님들은 누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가정 위탁 하시는 부모님들도 일반 부모님들처럼 육아휴직과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발의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던데 좀 네. 추상적이고 우문인 것 같기는 한데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 본질이 무엇이고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이, 사회가, 국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요. 아이가 행복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재밌니? 즐거워? 행복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거나 엄마 아빠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네. 아직 우리 세상은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늘 스스로 이제 그 평가를 아이를 통해서 내리곤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어느 곳에 살든 옆집, 뒷집, 윗집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즉 그것은 본인이 꿈꾸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실패했을 때에도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세상. 네. 실패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만 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니까 엄마로서 진심과 에너지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마지막으로 KBS 시청자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5월 5일 이렇게 특별한 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우리도 다 어린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처럼 꿈과 희망을 어른들도 늘 갖고 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설득할 때도 아이들에게 해도 되는 말만 하는 어른들만 넘쳐난다면 그야말로 더도 덜도 없이 완벽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가장 반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아이들 뉴스 틀어주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정쟁과 또 막말들이 난무하는 모습들 일단 정치권에서부터 바꿔나가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행복한 나날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동물권 관련해 갖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아주 세게 설전을 네. 벌이셨는데 뭐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고 동물권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셔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899년생인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31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의 호 소파는 한자로 작을 소의 물결 파자를 씁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방정환 선생은 부인에게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라며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 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고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훗날에는 큰 물결, 대파가 되어 출렁일 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살아서 꼭 지켜봐 주시오. 2살 어린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 아동 문학가이자 언론인, 교육자로 짧지만 강렬했던 삶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묻어납니다. 1901년 생인 방정환 선생의 부인 손융화 여사는 천도교 3대 교주를 지냈고 3.1 만세운동을 선도한 의암 손병희 선생의 셋째 딸로 방정환 선생의 바람대로 천수를 누리다 지난 1991년 10월 18일 91세를 일기로 꼭 60년 전 먼저 떠난 남편 방정환 선생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로징이 좀 길었는데 유방백세, 향기로운 이름과 얘기는 면면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나와주세요.